아이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고민하는 것이 아마도 교재 선정과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아이들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과목마다 일단 베스트셀러 교재 이름 정도는 바로 떠올리실 수 있고, 우리 아이의 학년 및 수준에 맞는 라인업을 진지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저희 채널을 통해 상당히 여러 번 강조해 드렸고, 또 제 책에서도 강조했던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아직 많은 분이 알면서도 놓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공부하는 힘과 공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최고의 도구인 교과서에 대해서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해드리고, 더불어 교과서 학습과 연계해서 활동하면 좋을 교재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벤트도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전국 수석 수능 만점자가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라고 했던 시절은 이제 옛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부분은 그렇게 공감하는 게, 서점만 나가봐도 진짜 좋은 교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어떤 교재를 선택해야 할지 머리가 아플 정도죠. 하지만 교과서는 좋은 교재라는 역할을 넘어서 우리 아이의 학습력과 공부 습관을 기르는 데도 최고의 교재라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과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과서는 필수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초중고 아이들이 배워야 할 핵심 지식을 담은 원문이기에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바로 이 자체가 시험범위죠. 또 교과서 속 학습 목표나 목차로 지식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학습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교과서를 공부하면 수업 몰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일반고 학생의 29%가 수업 중 그냥 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교실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수업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고등이야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 선행을 이미 해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주요 과목이 아니니까 등 다양한 이유로 수업에 집중하지 않지만, 이 아이들이 초등 때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초등은 수업의 흥미가 수업 참여의 1순위 이유입니다. 흥미는 어디에서 올까요? 당연히 내가 아는 것,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에서 옵니다. 책을 읽고 배경 지식을 쌓은 아이가 수업 중 알고 있는 지식에 더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죠. 선생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해요. 교과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중고등 이후 내신 시험, 그리고 나아가 수능 시험을 치르기 전 마무리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내신과 수능 등 공식적인 시험은 교과서의 범위를 벗어나 출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신은 교수자인 선생님의 학습 지도안이 많이 반영되죠. 공부의 시작도 교과서지만 시험 대비의 마무리도 그래서 교과서가 되어야 합니다. 교과서가 모든 공부의 기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과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바로 교과서 읽기를 통해서입니다. 교과서 속 어휘 학습부터 진행합니다. 교과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처럼 술술 읽히면 좋겠지만, 중학년 이후 특히 사회과학과 같은 지식이 담긴 교과일 경우에는 한 문장 안에서 모르는 학습 어휘가 두세 개씩 등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한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해하지도 못하는 경우, 그 어휘를 모르는 상태로 수업을 받게 된다면 어떤 상황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당연히 선생님의 설명은 한 귀로 흘러 한 귀로 빠질 겁니다. 교과서를 처음 읽기 전 모르는 단어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사전이나 또는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하면서 그 모르는 어휘의 뜻을 익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서술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어휘 말고 서술어요? 네. 서술어요. 서술어란 문장의 끝에 있는 것으로서 문장 전체의 의미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교과서 속에 등장하는 알아보다, 살펴보다, 비교하다, 나타내다 같은 단어를 제대로 모른다면 어휘를 알아도 문장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서술어도 함께 학습해야 문장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주 등장하는 서술어도 함께 익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문장 속 어휘와 서술어를 통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문장들이 모인 문단의 의미, 또 문단이 모인 단문, 장문의 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걸 한 문장 또는 두세 문장으로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찾아야 합니다. 수능 시험은 그냥 독해 시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독해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최우선으로 갖춰야 할 역량은 요약력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어휘, 문장, 문단, 글로 글밥을 확대해가면서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소 글을 읽을 때 주요 문장을 찾고 전체 내용을
떠올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이 훈련은 교과서를 읽을 때도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요.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읽는 책에 비해서 문장 자체가 압축적이고 중요한 어휘들이 모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을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평소 읽는 책으로 요약 연습을 시작하고 교과서로 확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과서 읽기 훈련을 하면 모든 공부의 기초 체력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읽어야 하는 교과서의 범위는 비단 수록 도서를 포함한 국어 교과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전 과목으로 확장되어야만 하죠. 또 이렇게 읽고 익힌 초등교과 필수 지식은 중고등 학습의 기초가 됩니다. 결국 전 과목에 걸쳐 상급 학교로 진학하여 배우는 지식은 아래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확장판일 뿐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탑을 쌓아갈 수 있죠. 또한 교과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응용 및 심화도 가능합니다. 앞서 교과서가 지식의 원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복 학습으로 외우다시피 해서 어려운 문제는 풀지만 교과서의 기본 개념을 응용한 쉬운 문제를 놓치는 아이들이 사실 기초 실력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수능이 통합되고 내신의 범위가 줄어들수록 기본에 충실한 공부가 응용력을 만드는 기본 체력을 길러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과서 공부는 초등 때부터 만들어서 중고등까지 쭉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과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 교과서 공부법, 교과서 읽기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정에서 신학기를 맞이해서 교과서 읽기를 시작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처음 시작하기란 조금 막연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교과서 속 어휘와 서술어, 문장 요약 등을 찾아서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좀 발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를 추천하고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교재 구성을 보시면서 교과서를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해 볼게요. 오늘 총 3가지 교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완자 공부력, 어휘, 독해, 교과서가 술술 읽히는 서술어 교재입니다. 완자 공부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초등 교과서 발행으로 검증된 비상교육 교재고요. 교육부가 제시한 기초학력과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답니다. 전체적으로 난도가 어렵진 않지만 쉬운 만큼 교과서와 찰떡궁합이고 누구나 교과서와 함께 첫 교재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죠. 완자 공부력은 국어 영어뿐 아니라 영어, 수학, 한국사, 기초교재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교재는 교과서 문해력 라인업으로 교과서를 제대로 읽는 힘을 기르는 교재로 추천합니다. 한 권당 하루 4쪽씩 20일이면 끝나서 아이들이 매일 스스로 자기주도하기에 부담 없는 학습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매일 학습 습관을 기를 때나 방학 같은 시기에 활용하면 딱입니다. 그럼 먼저 어휘력 교재부터 볼게요. 어휘력 교재는 맨 앞에 속담, 한자 성어, 관용어 카드가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어휘들로 만들어졌고 뜯어서 복습용으로 카드놀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앞은 속담, 뒤는 뜻풀이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국어뿐 아니라 사회, 수학, 과학까지 전과목 어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 4학년군의 교과서에 나오는 필수 어휘를 과목별 주제에 따라 나누어 놓았습니다. 차례를 보니까 과목별로 섞여 있어서 지루함이 없고 스스로 또는 부모님이 공부 확인도 해줄 수 있네요. 본문을 보면 1일차 국어 문법 파트 안녕하세요 라는 주제로 총 4개의 대표 어휘가 뜻, 그림, 설명과 함께 나와 있고 한자어는 한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어휘가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요. 어법, 표현 문제도 풀어볼 수 있어요. 또 그 어휘가 이렇게 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앞뒤 문맥과 어우러지는지도 볼 수 있어서 어휘 공부에 딱 한정하지 않고 쓰임까지 공부하게 되니까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일 공부가 끝나면 맨 뒤 2회 분량의 실력 확인 문제도 수록되어 있어서 한 권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전 과목 필수 어휘니까 학년 진입하기 전에 한 권 뚝딱 하고 가면 기본적인 어휘들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완자 공부력 독해입니다. 여기 처음 글감 구성을 보면 어휘 교재와 마찬가지로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예체능에서 글감을 가져왔어요. 세부 영역도 구분되어 있어서 교과서 특정 영역을 배울 때 미리 읽어보는 것도 배경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기본적인 구성은 어휘 교재와 동일합니다. 자, 이 교재가 4학년용인데요. 생각보다 글밥이 많아 보이시죠? 하지만 문단으로 나누고 어려운 어휘에는 이렇게 표시도 하고 옆에 설명도 해놓아서 읽어내려가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표시된 것 외에도 잘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밑줄이나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찾아보면 주제 관련 어휘 하나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도 활용해 보세요. 독해교재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여기 글 내용 한눈에 보기 부분인데요. 5개 문단의 내용을 간단히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각 내용을 써두었어요. 결국 아이들이 키워야 하는 요약력은 이 전체를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연습할 때에는 이렇게 빈칸을 채워가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독해 교재를 통해 충분히 요약 연습이 된 아이들은 이런 결과물을 목표로 평소 읽는 장문의 글을 요약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하루 4페이지 학습 분량인데 나머지 2페이지는 글 속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를 풀고 글 속 어휘를 다시 점검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해의 본질이 결국 어휘, 내용 이해, 요약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이 교재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매일 이렇게 새로운 주제의 글밥이 있는 글을 읽게 되니까 평소 독서량이 부족한 아이들도 꾸준히 하면서 독해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꾸준히가 관건일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서 문해력 신간, 교과서가 술술 읽히는 서술어 교재입니다. 어휘 교재와 마찬가지로 맨 앞에는 교재 속 나오는 서술어가 쓰인 속담과 관용어 카드가 있습니다. 복습용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1학년 군 교재에 수록된 서술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모으다, 가르다와 같은 뜻이 반대인 서술어부터 짐작하다, 어림하다와 같은 헷갈리는 서술어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문장마다 뜻이 달라지는 짓다와 같은 서술어의 정확한 의미, 마지막으로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지시어죠. 비교하다, 관찰하다와 같은 활동을 안내하는 서술어의 의미도 공부합니다.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잡다라는 서술어가 자연, 세계, 마을 교과서 파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막대를 잡습니다. 술래가 다른 사람을 잡아요. 균형을 잡아요. 비슷하지만 살짝씩 다른 뜻이죠. 이걸 사전처럼 더 꼼꼼하게 배우고 이렇게 연습합니다. 또 실제 교과서 이 잡다가 어떻게 쓰이는지 여기 보면 어떤 학년의 어떤 파트에 나오는지도 쓰여 있죠. 이렇게 더 자세히 공부하고 또 문제도 풀어봐요. 한 주 분량이 끝나면 이번 주 학습한 서술어가 담긴 짧은 글을 읽고 문제도 풀어봅니다. 또 교재를 끝내면 2회 분량의 실력 확인 문제도 풀어볼 수 있고요. 사실 주로 어휘만 중요하게 다뤘지 그동안 서술어를 별로 신경 써서 교육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서술어를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문제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점 가셔서 한번 아이와 교재에 나와 있는 서술어에 대해 질문, 대답 한번 해보시고 아이가 부족하구나 느끼시면 교재를 통해 연습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공부한 아이와 아닌 아이는 차이가 나니까요. 교과서 읽기를 해야 하는 타이밍은 신학기 준비 한 달 전부터입니다. 하지만 아직 교과서를 받지 않을 시기이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시거나 중고서적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앞서 소개해드린 완자 공부력 교재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완자 공부력 교재는 교과서 읽기 전 또는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교과서 읽기를 할 때 병행해도 좋은 교재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집합만의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교재에 대한 기대 소감을 남겨주신 20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많이 참여하셔서 완자 공부력과 교과서 읽기 이번에는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저는 다음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